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을 채소인 아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아욱을 된장국을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난했던 시절에는 죽을 써 먹기도 하고 굉장히 흔하게 먹었던 그런 채소입니다. 이 아욱은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또 산모들의 그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죠. 그럼 아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욱은 아욱목 아욱과에 속하는 한두의 살이 풀로 중앙아시아의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욱의 줄기는 곱게 서고 엄뿔 모양이고 이 잎은 둥글고 다섯 갈래로 얇게 갈라져 있습니다. 꽃은 주로 여름에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면서 이 생육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시간에 재배가 가능하죠. 섭씨 15도만 넘으면 언제라도 이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중에 여러 차례 이렇게 심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여름이 더운 인도나 서부 아시아 또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되고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아욱을 콩잎, 부추, 연부추, 파와 함께 오채로 꼽을 정도로 이 주목을 받았던 식재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을 아욱국은 살인문 닦고 먹는다. 가을 아욱국은 사이만 준다. 또 아욱으로 국을 끓여 3년을 먹으면은 외장문으로 못 들어간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이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많이 먹었던 그런 채소입니다. 아욱은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절에 가장 많이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채 중에 하나로 백야채의 왕으로 불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아욱을 한자로는 동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겨울 해바라기 채소라는 뜻입니다. 중국 주나라 시절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 당나라에서 원나라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었던 주요 채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 후에 양배추가 나오면서 식용이 점차 줄어들어서 지금은 야생 채소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심어왔는지 확실하진 않는데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먹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 이삼국집에는 6가지 채소가 나오는데 6가지 채소 중에 하나가 아욱입니다. 이 고려시대 향학 구급방에는 규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욱의 씨를 말합니다. 이 동규자를 줄임말로 이 규자라고 하는데 이뇨작용이 있는 약재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 산림경제에는 관상식물로 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욱은 가을철에 별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서 많이 먹어왔던 그런 채소 중에 하나죠.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욱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요리가 아욱 된장국입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하고 아욱의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서 시원한 감칠맛을 냅니다. 이 아욱을 손질할 때는 풋내를 없애기 위해서 아욱 줄기에 있는 미끈한 즙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연한 아욱잎과 줄기를 이용해서 아욱죽도 많이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 살림 경제에 규체죽이 나오는데 규체죽이 아욱죽이죠. 이 아욱죽은 이 아욱의 줄기 껍질을 벗기고 잎과 줄기를 이 풋내가 나지 않도록 쌀뜨물에 주물러서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에 된장과 건새우를 넣고 이 한 소금 끓여서 그 다음에 이제 불린쌀을 넣고 잘 저어가면서 끓입니다. 이 강원도에서는 이제 간장을 뺀 된장 대신에 메주가루나 보리가루를 쪄서 띄운 막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욱을 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욱을 이용해서 밥을 지어 가지고 이 간장 양념장에 비워 먹기도 했고 아욱 수제비를 끓여 먹기도 하고 아욱무침, 아욱쌈, 아욱전 등 다양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아욱의 특징하고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 아욱은 잎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서 이 중국에서도 옛날에는 채소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즐겨 먹었던 채소입니다. 이 영양면에서도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이 한약에서는 아욱은 찬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몸에 열이 많고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또 미끄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변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산모의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욱은 건새우하고 궁합이 잘 맞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욱국을 끓일 때는 건새우를 필히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종류를 보면은 치마아욱, 사철아욱, 점아욱이 있는데, 이 치마아욱은 잎이 크고 두꺼우면서 줄기는 자줏빛을 띠는 그런 아욱을 이야기하고, 사철아욱은 잎이 오글오글하고 중간 크기를 말하는데 조선아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아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아욱이 있는데, 점아욱은 잎이 작고 얇으면서 줄기도 가는 아욱을 이야기합니다. 문헌 속에 나오는 아욱 효능 보겠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아욱은 균을 원활하게 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균은 우리 몸에 나 있는 9개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변 소변을 잘 통하게 하므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욱국을 끓여 마시면 좋아진다. 대변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별록에서는 이 동규자 아욱을 말하죠. 동규자는 부인들의 내부가 막혀 모유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득배변초에서도 이 내장을 매끄럽게 하여 구규 9개 구멍을 이야기하죠. 구구에 도달하며 모유를 잘 나오게 하고 태아를 잘 나오게 하며 부기를 줄이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아욱 효능 보겠습니다. 아욱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떫으며 대장경, 소장경, 방광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주요 그 효능은 이뇨, 통림, 하유, 윤장이라고 했는데, 이 이뇨, 통림은 이 소변을 잘 통하게 해서 이 임증 질환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하유, 윤창은 이 모유를 잘 나오게 하고 장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모유를 잘 나오게 하고 또 이 장을 윤택하게 해서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임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나 몸에 수정이 있을 때 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모의 유방 장통이 있거나 모유가 잘 안 나올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대장을 윤택하게 해서 대변이 건조해서 잘 나오지 않는 변비의 효과가 좋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아욱 효능도 보겠습니다. 이 아욱은 수분과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무기질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 뼈 건강에 좋고 특히 성장 발육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아욱에는 또 항산화제인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고 이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욱에는 또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작용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면서 배변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욱에는 일정량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욱에는 또 비타민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욱 고르는 법 보겠습니다. 잎이 부드럽고 두꺼우면서 시들지 않고 잎이 넓고 짙은 연록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줄기는 좀 통통하고 부드러우면서 마르지 않고 이렇게 구부렸을 때 쉽게 부러지는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욱의 고유의 냄새가 나면서 다른 냄새가 없는 것이 좋고 병충해나 찢어짐, 물러짐 등의 손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욱의 손질법 보겠습니다. 이 줄기가 억센 것은 잘라내 버리고 줄기를 윗부분에서 꺾어서 질긴 껍질 부분은 벗겨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데, 잎에서 줄기로 이어지는 부위에 흙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씻어줘야 됩니다. 또 잎이 크고 두꺼운 것은 소금을 한 스푼 넣은 다음에 물에 담가서 푸른물이 나오도록 치댄 후에 이 찬물에 두세 번 헹궈서 풋내와 쓴맛을 제거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욱의 보관법도 보겠습니다. 이 아욱을 냉장 보관할 때는 줄기의 껍질을 제거해서 이 손질한 상태에서 신문지에 싼 후에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한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살짝 데친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한번 먹을 양만큼 이렇게 소분해서 비닐팩에 담아서 냉동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욱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아욱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데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소화기가 약하고 찬 체질인 사람인데 이 아욱은 성질이 차다 그랬죠.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기가 찬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이 평소 복부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불어가면서 잘 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화기가 찬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생으로 아욱을 먹기보다는 건새우를 넣고 된장을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아욱은 잘 좋지 않습니다. 이 아욱은 성질이 미끄럽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한방에서 구교를 잘 통하게 한다 그랬는데 태아도 이렇게 잘 통하게 하기 때문에 낙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도 많이 먹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욱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섭취하고 나면은 피부 발적이나 가려움증 또 위장 불편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욱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저혈당이거나 설사, 신장 결석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아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선 보겠습니다. 먼저 흔하게 먹는 아욱죽인데 이 쌀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다진 후에 아욱에 넣고 주물러서 이렇게 죽을 끓여 먹는데 소금을 넣어서 먹습니다. 이 몸에서 열이 나고 건조하면서 목이 불편한 증상 또 기침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욱 편두죽도 있는데 이 편두 60g에다가 쌀을 넣고 죽을 끓인 후에 아욱을 넣고 이렇게 다시 한번 끓여서 먹습니다. 청열 이습작용, 즉 열을 내리면서 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이 많아서 여성들 링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욱탕이 있는데 아욱을 물에 넣고 끓인 후에 돼지기름과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완성해서 먹습니다. 이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므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욱 된장국은 이제 다시마나 멸치, 건새우 등을 넣고 육수를 만든 후에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서 끓인 다음에 이 아욱과 두부를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서 완성하는 건데 이 소화를 돕고 혈압을 낮추면서 시력을 개선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아욱을 이용해서 죽을 많이 끓여 먹었다고 하는데 아욱죽하고 아욱밥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아욱 된장국입니다. 건새우나 두부를 넣고 많이 끓입니다. 이 아욱을 이용해서 아욱전도 만들어 먹고 아욱 부침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욱을 이렇게 데쳐서 아욱 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만두 속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 아욱을 이용한 중국 요리들입니다. 아욱탕이 위주가 되고 약선 종류가 많습니다. 이 아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철의 별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한 번씩 끓여 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